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니까 우리 증시도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증시 오늘 코스피가 1.6% 가까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뭐 대형주들의 흐름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려면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3,100을 넘어서 3,200을 향해 가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아주 강한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려면 이거는 외국인 매수밖에 없어요. 수급이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주지 않으면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일단 우리 증시를 코스피도 그렇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제 제시가 됐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제 뭐 대통령이 그 취임한 지 한 달여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한 달 하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뭐 상법 개정안 나왔죠. 또 그 증시 부양책들이 골고루 나왔고 또 금리 인하 어떤 스케줄 오늘 그 이창용 총재가 이제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하긴 한데 아쉽지만 금리를 동결하면서 연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내비쳤어요. 그런데 이제 연준 위원들 중에서는 아예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얘기한 분도 계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보통 금리를 낮춰야 그 증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재료로 작용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내비쳐 버린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필요 없어. 지금 우리 경제 괜찮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증시가 좋아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뭐 미국하고의 그 관세 협상이 8월 1일자로 뭐 이것저것 지금 하게 발효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코앞에 다가왔고 뭐 전시 작전 통제권, 전작권이라고 부르는 오랜 어떤 우리나라의 수건 같은 건데 이거를 이제 미국으로부터 환수하는 그런 방안을 보통 이걸 진짜 그 협상 카드로 쓰려면은 물밑에서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알려져 버렸죠. 이거를 정부가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새 나오기가 어려운 소재인데 이건 뭐냐면 흘린 거죠. 미국 측에. 그러면 미국 벌써 보고 다 들어갔을 거고 야, 우리나라 방위비니 뭐니 하는 것들을 지금 압박 카드로 쓰던 트럼프에 방위비 아예 필요 없게 그냥 우리가 전시작전권 가져올게 내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그 판을 아예 근간을 아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을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증시가 이걸 불안하게 본다면 외국인 안 들어와요. 그죠? 최근에 우리 어떤 상황들을 일련의 흐름이나 상황들을 불안하게 본다면 외국인이 안 들어올 텐데 외국인이 바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3,100을 넘어서 3,200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는 그런 이제 분석가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대세 상승이라는 건 주가가 올라가다가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볼 때는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데 짧게 그냥 수익 실현을 하는 물량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놀라서 개인들이 던질 경우 그걸 받아서 올리고 개인들이 안 던지면 더 빼서 개인들이 나올 때까지 다른 종목 업종으로 이제 순환매를 돌리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개인들이 대응하는 게 만만치 않은 구간들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때 이 내가 보면서 뭐 이러쿵 저러쿵 판단을 하면 그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이 작은 어떤 재료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손가락이 조금 버텨도 될 만한 구간에서 팔아버리고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에서 사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최근에 우리 회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놔둬야 되는 타이밍에 팔겠다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걸 계속 말리고 있는. 그래서 지금 팔지 않고 팔려고 했던 걸 팔지 않고 버텼더니 불안해하시면서 버텼지만 계속 수익을 내주고 있고 뭐 사도 괜찮은 구간에서 불안해서 물어보시는데 좀 저는 지금 사도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같으면 이제 한 종목을 또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고 지금 결국은 종가에 그 우리 매수가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고 종가보다도 더 올라왔죠. 예.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저점에 와 있는 좋은 종목을 하나 또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일반적인 개인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생각의 방향? 예, 이런 거랑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좀 자신 있는 보조 지표를 한 2개 정도 골라서 집중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적용도 시켜보시고 백데이터 실험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매매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얘는 보조지표가 사라고 이렇게 나오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얘는 왜 팔라고 그러지? 나는 좀 더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파는 거죠. 그러면 거의 맞아요. 희한하게. 예. 이렇게 일정한 추세를 타고 있는 구간에선 그렇습니다. 하락 구간도 그렇고 상승 구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지금 보조지표를 조금 보조지표의 활용도를 조금 높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는 많이 흔들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를 좀 많이 활용하세요. 그래서 저하고 의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좀 생길 수 있죠. 저도 저도 바쁘니까 모든 종목을 다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건네주시면 그 종목, 해당 종목들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다시 알려드리고 또 좋은 자리가 보이면 매수를 하자고 추천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종목을 들고 있으실 경우에는 좀 수익을 실현하자고 조언을 해드리거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종목 분석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일찍부터 서둘렀는데, 어제 이제 종목 신청 안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9종목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종목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느낀 거는, 좀 팔아야 할 구간을 놓치시는 경우, 또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팔려고 하시는 경우,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보여서 그게 지금은 조금 개인의 감정보다는 이제 기술적으로 지표가 알려주는 대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599종목이 올랐고 289종목이 빠졌습니다. 1.58% 올랐고요. 자, 코스피 100이 1.53%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올랐습니다. 대형주들도. 자, 코스닥은 916종목 올랐고 682종목이 빠졌습니다. 0.93% 올랐고 코스닥 150도 1.53%. 코스닥은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보다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800포인트 코앞까지 왔고 코스피는 3183 이제 3200포인트 코앞까지 이제 왔습니다. 내일 지금 선물지수 옆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나스닥 미니 나스닥 보시면 0.09% 상승 추세로 바뀌었어요. 하락하다가 오늘도 미국 증시 좋으면 내일 우리 증시 한 번 더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 금요일 날.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보세요. 외국인 기관 양 매수 들어왔죠. 코스닥 외국인만 샀습니다. 개인이 매도로 바뀌었다. 네, 이게 이제 차이인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0.21% 내려서 1372원대 기록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까? 원달러 환율 1372.7. 예, 약간 올랐네요. 약간 올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0.07% 올라서 68.38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대형 기술주 호실적과 해외 증시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에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코스닥은 어제 미국 기술주 강세에 따른 나스닥 최고치 경신 등의 영향으로 2차 전지 중심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며 4일 연속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면은 미국의 빅테크 상승 영향에 따른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등의 소식에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상승 영향 및 주주가치 재고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크게 올랐다는 거, 외국인 매수세 기반으로 통신과 일반 서비스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은행 스테이블코인 협의체 확장 조짐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이제 또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그런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것도 역시 거품일지 한번 이게 계속 끌어올릴 재료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런 테마가 항상 증시를 이렇게 광풍처럼 불어닥치면 시장이 이제 크게 동요했다가 반응했다가 쭉 빠지는데, 이제 그럴 때 개인들이 상투 잡고 또 고통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좀 불안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자, 시총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시총상위주 보면은 일단 오른 종목들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8%, 오늘 바이오들이 워낙 좋았죠. 와, 107만 7천원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가 5% 가까이 오르면서 30만원 코앞까지 왔고요. 또 삼성물산 오늘도 4%대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도 3%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KB금융, 두산에너빌리티 두 종목이 1%대, 현대차가 약보합권 정도였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리가캠바이오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올랐던 건 아니고요. 이제 찔끔찔끔 올라가더니 15%대, 뭐 더 많이 올랐다 조금 가라앉은 건데 15%대 급등이 나왔고요. 알테오젠이 5.67%, 또 코오롱 티슈진이 4%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파마리서치가 단기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5%대 하락이 나왔고, 또 휴젤도 1%대 하락했습니다. 파마리서치하고 휴젤이, 원래 휴젤이 더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시총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와, 16조 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업종 보겠습니다. 업종은 코스피는 제약이 뭐 단연코 제일 좋았는데 한올바이오파마가 6%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파미셀이 5%대 올랐고요. 자, 하락 종목, 코스피 제약 하락 종목 신풍제약 우선주가 2.22%, 이게 제일 많이 빠진 거고요. 일성IS, 부광약품, 삼성제약이 1%대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건설이 가장 안 좋았네요. SK이터닉스가 3%대, GS건설이 2%대 빠졌고, 코스닥은 통신이 제일 좋았는데요. 여전히 스테이블코인 쪽이 계속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즌 24%대, 한네트 2%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오락문화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SAMG, 삼지엔터가 7%대 빠졌고요. 노머스와 자이언트스텝이 2%대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에드바이오텍이 12%대, 퓨처캠과 바이넥스가 6%대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파마리서치가 5%대, 유틸렉스, 휴메딕스, HLB 생명과학이 3%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SK하이닉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카카오페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 리가킴바이오, HLB,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로보틱스 순이었고요.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부광약품, ESR 캔달 스퀘어리츠, 영풍, 호텔신라, 삼성화재 순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넥스틴, 한국기업평가,
3S 자연과 환경, 기가비스 순이었습니다. 자, 선물지수 다우가 한 40포인트, S&P 500은 강보합권, 나스닥도 강보합권, 예, 거의 지금 보합권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실제로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또 잠깐 뭐 흐름 보면은 다우는 마이너스 전환했네요. 마이너스 27. 네, S&P 500도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했고 나스닥이 9포인트. 네. 비슷한 흐름이지만 전체적으로 좀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허야, 네. 이렇게 되면은 오늘 미국 증시는 좀 전망하기 쉽지 않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좀 상승하고 있고 어떤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1.0%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1.04% 상승 출발, 1.05 조금 올라가네요. 마이크론 0.63% 상승 출발. 좋은데요. 그다음에 TSMC도 0.33% 상승 출발. 저거 하나 볼까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요새 거의 뭐 최고의 최고의 종목이죠, 사실은. 미국 대형주들 중에.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나스닥 슈퍼스타 0.76% 오늘도 상승이네요. $50 돌파. 기가 막힙니다, 지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예, 그다음에 포드 모터 0.17% 상승 출발. 좋은데요? 머크 0.32% 상승 출발. 코인베이스 글로벌 마이너스 0.56%. 서클 인터넷 그룹 2.7%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리비안 오토모티브 약보합권, 루시드 그룹 약보합권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아이온 큐 0.8% 상승 출발. D-웨이브 퀀텀이 마이너스 0.18%, 리게티 컴퓨팅 마이너스 0.53%, 퀀텀 컴퓨팅 0.2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아킷 퀀텀 어제 15% 가까이 올랐었는데 마이너스 0.69%. 네, 양자 컴퓨터도 약보합권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미국 증시 오늘 흐름 조금 조금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고,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것들이 조금 제 눈에는 조금 더 희한하게 보였던 그런 구간이고요. 약간 조정받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 나오면 내일 우리도 약간 가라앉을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도 역시 좀 조정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 미국도 조정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 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이거 올려드리면 거의 10시 다 돼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